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인가정상담소 상담부 매니저 안현미입니다. 오늘 저랑 트라우마 그리고 그 상처 101에 대해서 트라우마와 그 피해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먼저 저희가 목차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죄송합니다. 선택 강의 오늘 트라우마 그 상처 101에서는 먼저 스트레스와 트라우마, 그리고 트라우마의 종류, 트라우마 정신 건강, 그리고 트라우마의 치료에 관해서 저희가 살펴볼 텐데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제가 질문 5가지를 드릴게요. 들어보시고 예, 아니요로 마음속으로 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1번, 스트레스는 나쁜 것이다. 네, 아니요. 2번, 사람들은 주로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네, 아니요. 3번,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사람이 있다. 네, 아니요. 4번, 트라우마는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일어난다. 네, 아니요. 자, 마지막, 트라우마 치료는 세월이 약이다. 네, 아니요. 한번 이 질문을 마음속에 생각해 보시고 저와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트레스와 트라우마 많이 들어보셨죠? 자, 스트레스는 뭐고 트라우마는 과연 뭘까? 한번 그 정의를 살펴볼까요? 스트레스는 우리가 심리적 그리고 감정적 과로로 인해서 생기는 우리의 몸의 변화인데요. 주로 우리의 주의를 요하거나 행동 변화를 요구하는 우리의 몸의 반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는 누구나 경험합니다. 스트레스 자체는 나쁘다고 볼 수 없고요. 우리의 발전 그리고 성장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스트레스에 대응하는 방법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이 크게 좌우됩니다. 자, 트라우마는 뭘까요? 트라우마는 보통 이제 우리가 심리적 트라우마를 얘기를 합니다. 심리적 트라우마란 그 사람이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넘어서는 심각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우리 마음에 남는 상처를 말합니다. 보통 1회 혹은 수차례에 걸쳐서 반복되는 심각한 스트레스가 오랜 기간 동안 혹은 심각한 결과를 우리에게 초래하는 경우를 우리가 트라우마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지진을 겪고 나서 그 지진으로 인해서 피해가 생겼을 때, 성적 학대를 받았을 때, 심각한 사고를 당했을 때 이런 경우에 많이 트라우마가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탈진이라는 게 있어요.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번아웃이라는 이런 상태가 있는데요. 심한 그리고 긴 시간에 걸쳐서 스트레스를 받고 그로 인해서 생기는 감정적, 신체적, 정신적인 탈진입니다. 감정적으로 지치거나 일을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두려워지거나 실제로 지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는데요. 보통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의료진들이 많이 쉬지 못하고 오랜 기간 동안 긴 시간 동안 과중 업무로 시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이분들이 탈진 상태를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트라우마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트라우마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large T 트라우마, big T 트라우마라는 트라우마가 있고요. little T 트라우마, 작은 T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또 complex 트라우마라는 트라우마도 있습니다. 또 vicarious 트라우마라는 트라우마도 있고요. 2차적 트라우마, secondary 트라우마라는 이름의 트라우마도 있습니다. 또한 compassion fatigue, 연민 피로라고 말하는 트라우마의 종류도 있습니다. 자, 우선 large T 트라우마, 이 트라우마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요? 이 large T 트라우마는 보통 우리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PTSD,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진단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증상을 보이는 트라우마입니다. 그 트라우마
트라우마성 그 스트레스가 그 사람의 삶과 전체 생활, 그리고 그 사람의 신체적인, 그리고 감정적인, 인지적인 상태에 심각하게 영향을 미치는 정도의 심한 트라우마를 우리가 large T 트라우마라고 말합니다. 보통은 예기치 못한 심각한 상황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심각한 영향으로 인해서 정말 자신의 삶이나 상황을 컨트롤할 수 없거나 대처할 힘이 거의 없다고 느끼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통 자연재해, 테러 공격, 성적 학대, 파병, 심한 지하철 사고 경험, 아니면 비행기 교통사고 경험 등을 했을 때 생기는 경우입니다. 이때 나타나는 주 특징은 심한 절망감이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이 large T 트라우마로 생기는 증상들은 그 심각성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심각성이 있기 때문에 상담사나 의사들이 금방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little T 트라우마는 뭘까요?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PTSD로 진단을 받을 만큼 증상이 심하지가 않습니다. 극단적으로 심하지는 않으나 그 스트레스 레벨이 올라가고 또 그 사람의 삶의 질이 내려갈 만큼 그 트라우마로 인해서 변화가 생기는 경우에는 우리가 little T 트라우마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우리의 대처 능력을 지나서 감정적으로 힘들어지거나 회의감이 들거나 대처하기 힘들다고 느끼는 정도의 트라우마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인간관계 갈등이 지속이 되거나 배우자의 외도 또는 이혼, 좌천, 급작스런 이사 또는 법적 문제 등 우리가 흔히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만한 상황에 대처하다 생기는 트라우마입니다. 때로 우리는 이 트라우마를 간과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 이유는 일상적으로 이게 발생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큰 반응을 내가 막 보이는 게 좀 너무 창피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수치심으로 인해서 조용히, 예를 들면 외도나 이혼 같은 경우는 수치심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조용히 처리하려고 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체적으로 이 리틀 트라우마에 대한 일반적인 반응은 회피입니다. 그 상황 혹은 사건으로 인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본인 혹은 의료진, 상담사들도 어떤 피해가 그 사람에게 있는지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것은 이 리틀 T 트라우마가 반복될 경우 결국은 우리의 감정과 기능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반복된 T 트라우마로 인해서 생긴 감정적인 문제로 상담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컴플렉스 트라우마는 뭘까요? 컴플렉스 트라우마는 보통 어린 시절, 아동학대, 방치, 그리고 심각하고 불행한 어린 시절의 경험, 또는 폭력적인 지역이나 굉장히 폭력적인 가정에서의 성장, 또는 전쟁, 내전, 학살, 성적 모해, 아니면 문화적으로 자주 격리되는 이러한 상황이 반복적으로 자주 노출이 된 아동, 어린아이들에게 보통 이제 나타나는데요. 인격, 관계, 기능 등의 심각한 영향, 그리고 장기적이고 광범위한 피해로 아동에게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가 이 컴플렉스 트라우마에 대한 인지가 없는 경우에는 보통 이 아동이 이제 아동 때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어른이 됐을 때도 굉장히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인격 장애라든지 조울증으로 잘못 오진되기도 합니다. 굉장히 그 증상이 인격장애, 보더라인 디소더, 아니면 조울증, 바이폴라 그 증상하고 굉장히 비슷해서 특별히 관계나 업무나 이런 어떤 실제적인 일상생활에 굉장히 큰 피해를, 그다음에 굉장히 그 무드가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잘못 오진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 바이캐리어스 트라우마는 뭘까? 이 바이캐리어스 트라우마는 보통 이제 지속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트라우마에 노출되거나 듣거나 트라우마 현장에서 경험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트라우마인데요. 보통 이제 소방대원, 아니면 구급대원, 응급실 의사, 간호사, 카운슬러, 저희 같은 카운슬러, 그리고 혹은 가족의 자살 현장을 직접 본 가족 등
이런 바이커러스 트라우마에 고통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2차적 트라우마는 뭘까요? 세컨더리 트라우마는 어떤 사람이 1차적 트라우마를 겪었어요. 예를 들면 큰 사고를 겪었다든지 해서 트라우마로 이제 고통받는 그 경험을 듣고서 생기는 다른 사람, 그 실제로 겪지 않은 사람이 겪는 트라우마입니다. 예를 들면 총기 사건이 난 그 학교 현장을 직접 경험한 학생이 자신의 경험을 타 학교 친구에게 말한 후에 그 타 학교 친구가 그로 인해서 심하게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느끼는 경우는 2차적 트라우마로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게 연민 피로인데요. compassion fatigue라고 하는데 이건 주로 트라우마 그 자체보다 트라우마를 겪은 그 사람에게서 받는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트라우마를 겪은 생존자들의 인지적, 신체적, 감정적 아픔이나 상처로 인해서 생기는 강한 스트레스나 그 사람에 대한 과도한 생각 때문에 사로잡혀서 힘든 경우입니다. 보통 이런 의료 종사자나 카운슬러 아니면 이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시는 어떤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트라우마의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트라우마 여러 가지 종류가 있었는데요. 그럼 이 트라우마가 저희들의 정신 건강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통 트라우마가 생기면 저희 이제 먼저 뇌와 몸에도 반응이 와요. 이제 먼저 트라우마로 인한 스트레스는 우리 뇌의 기능, 또 구조, 그리고 기억의 구성에도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데요. 먼저 뇌의 감정을 조절하고 공포나 불안에 대한 학습 또는 기억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편도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고요. 또 새로운 사실을 학습하고 기억하는 기관인 해마라는 곳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추리, 계획, 운동, 감정, 문제 조절에 관여하는 전두엽 여기 앞에 있는 뇌인데요. 그곳에도 영향을 미치고요. 특히 기억력이나 사고력을 관장하고 모든 뇌의 다른 영역으로부터 정보를 조정하고 행동을 조절하는 기관인 전전두피질이라는 곳에 굉장히 심한 영향을 미치는데요. 트라우마에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 몸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다량 발생시킵니다. 그리고 또 2차 스트레스 호르몬 아드레날린을 많이 내보내서 이 편도체라는 곳에 집중을 시켜서 트라우마에 우리가 잘 대응하도록 합니다. 편도체는 공포 등의 감정을 파악하거나 감정적 기억을 저장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에요. 근데 이런 과도한 반응을 이제 하면서 우리가 트라우마에 대응, 이건 인간적인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인데요. 이로 인해서 우리가 일상적인 외부 반응에 민감하게 또는 과도하게 반응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잠을 자지 못하거나 짜증을 많이 내거나 안절부절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그 심한 상황에서 회피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꿈을 꾸거나 하는 등의 반응이 나타나게 되죠. 또한 트라우마와 비슷한 상황을 우리가 목격을 하거나 다시 겪게 되면 이미 그 뇌에 우리 기억이 저장돼 있기 때문에 비슷한 뇌의 반응을 다시 보이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가 트라우마를 겪었을 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반응이 이제 싸우기 아니면 도망가기 반응입니다. 이 싸우기 아니면 도망가기 반응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저희의 반응인데요. Fight or flight response라고 하죠. 위험한 상황이 닥쳤을 때 그리고 우리가 두렵고 스트레스를 느낄 때 우리는 보통 싸우기 아니면 도망가기 반응을 신체적 자동 반응으로 우리가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 신체적인 자동 반응, 싸우기 아니면 도망가기 반응으로 우리가 대응을 하는데 싸우기 반응, fight response는 어떤 게 있냐면요. 자신을 괴롭히거나 아니면 감정이나 기억을 잠식시키려고 하거나 아니면 억지로 기분이 좋아지도록 만들거나 아니면 자신에게 끊임없이 그 책임에 대해서 묻는 등의 행위를 우리가 이제 싸우기 반응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럼 피하는 반응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도망가기 반응, flight response죠. 피하는 반응에는 우리가 뭐 1번 도망가기, 아니면 회피하기, 피하기, 아니면 나의 주의를 다른 데 돌리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아예 감정을 느끼지 못하게 numb하게 만든다고 하죠. 감정을 느끼지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 약, 아니면 마약, 술,
등에 의존해서 회피하는 행위를 우리가 피하기 반응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트라우마의 악순환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싶은데, 트라우마가 이제 생겼을 때 우리가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런 반응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뇌도 반응을 하고 몸에서 호르몬도 나와서 반응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자동 반응을 하기도 하는데, 이제 보통 트라우마나 아픈 기억들이 이제 여러 번 반복이 되면 주로 이제 우리가 싸우기도 하지만 보통 대부분은 이제 회피 아니면 그 기억을 지우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 기억을 지우려고 노력을 할 때 우리가 노력을 하면 사실은 그 아픔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더 아픔에 집중을 하게 되죠. 집중을 하게 되고 그 아픔을 더 많이 느끼다 보니까 그 아픔에 대해서 더 피하려고 다시 회피를 하거나 지우려고 노력을 하게 되죠. 그러면 더 피하려고 노력하는 그 상황에서 다시 그 아픈 기억에 상처에 집중을 하게 되기 때문에 계속 회피, 아픔을 느끼고 회피, 아픔을 느끼고 이러한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트라우마로 인해서 우리는 어떤 정신건강 문제를 겪게 되는 걸까요? 먼저 이제 트라우마 하면 아마 여러분 이제 많이 아시게 되셔서 딱 떠오르시는 게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PTSD. 이게 아실 텐데요. 이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은 주로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정말 그런 심각한 상황을 겪었을 때 많이 발생을 합니다. 증상이 나타나는 시기는 개인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데요. 그 충격을 겪은 다음에 즉시 시작이 될 수도 있고 수일, 수주일 혹은 뭐 수년이 지나고 나서 발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증상이 한 달 이상 지속이 돼야만 우리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후군이라고 우리가 진단을 내릴 수 있고요. 증상이 한 달에 나타나고 3개월 미만에 끝나는 증상들은 우리가 급성 스트레스 장애라고 진단을 합니다. 이 PTSD 증상으로는 트라우마 관련 사건과 그 감정적 영향, 사건을 논의하는 것 자체를 회피하고요. 사건에 대한 기억 상실을 심한 경우에 보기도 합니다. 쉽게 놀라고 깜짝깜짝 놀라고 불안해하기도 하고요. 잠을 자지 못하거나 집중이 어려운 증상, 그리고 환각이 보이거나 심한 경우는 해리성 장애나 공황 발작을 반복적으로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또 트라우마로 인해서 우리가 생길 수 있는 정신장애 중에 하나 공황장애가 있어요. 여러분 공황장애는 많이 여러분이 이제 인지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공황장애는 공황 발작을 예측할 수 없이 반복적으로 일으키는 장애인데요. 어떤 경우에는 뚜렷한 근거나 이유 없이 갑자기 극심한 공포와 불안을 느끼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발작을 경험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증상으로는 심장이 빨리 뛰거나 땀, 몸 떨림, 호흡이 곤란이거나 마비, 불안한 생각 따위를 동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생길 수 있는 다른 장애는 광장공포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고라포비아라고 하는데요. 이 공황 발작이나 유사 증상, 불안함이 심할 경우에 본인이 도움을 받기 어려운, 피하기 어려운 장소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 불안이 극심해지는 그러한 장애입니다. 공황장애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고요. 비행기, 엘리베이터, 배, 산, 밀집된 장소 등에서 불안을 느끼는 경우에 내가 피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 정말 이 심각한 불안함을 느끼는 경우가 있는데요. 너무 심하실 경우에는 집에서 일절 밖을 나가지 못하시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 광장공포증은 그 사람의 인식이 안전한가 그렇지 않은가가 관건입니다. 또한 트라우마로 인해서 우리가 우울증을 겪을 수도 있고 불안증을 겪을 수도 있는데요. 우울증인 경우에는 보통 이제 트라우마로 인해서 주로 상황을 바꿀 수 없다는 절망감, 후회, 죄책감으로 인해서 많이 생기고요. 불안장애일 경우에는 앞으로 또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 때문에 계속 불안해하는 그런 것 때문에 불안장애가 생길 수 있어요. 또한 가족을 잃고 자살을 하는 가족이라든지 남편을 잃는다든지 부인을 잃는다든지 하는 경우에 우리 사람을 잃었을 경우에 우울하고 불안한 증상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이러한 트라우마로 인해서 우리 관계 문제라든지 일, 학업에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이 트라우마를 견디지 못해서 약물 중독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트라우마 치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치료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담 치료가 있을 수 있고요. 약물 치료가 있을 수 있고요. 또 그룹 치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그 치료의 목적은, 트라우마 치료의 목적은 그 트라우마의 증상, 생긴 증상을 줄이면서 그 실제적으로 상담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스킬을 디벨롭하는 그러한 내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상담 치료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이론에 근거해서 여러 가지 상담 치료법이 있어요. EMDR, 또 ACT, DBT, CBT, 트라우마 인포먼트 케어 이런 여러 가지 이론이 있는데요. 먼저 EMDR은 우리 한국어로 말하면 안구 운동 민감 소실 및 재처리 요법. 굉장히 어렵게 번역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내담자가 힘든 기억을 다시 이렇게 되살리면서 양쪽 눈을 이렇게 좌우로 돌리거나 아니면은 그 몸이나 손 등의 그 양쪽에 균일하게 자극을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이 안전하게 그 예전의 기억을 다시 되살리면서 새롭게 재구성하는 그러한 치료법입니다. 그리고 또 그 액트라는 치료법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말하면은 아까 이제 두 번째 제가 아마 강의에서 두 번째 워크숍에서 같이 살펴볼 텐데요. 수용 그리고 전념 치료라고 한국어로는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정신장애가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피하는 데서 발생한다고 보기 때문에 트라우마 자체를 피하거나 지우려고 노력하는 대신에 받아들이도록 도움을 주고 힘든 기억, 부정적인 생각, 그리고 발언에 좀 더 마인드풀한 접근을 함으로써 스트레스, 우울감, 불안감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줍니다. 또 인지행동치료 CBT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건강하지 못한 부정적인 생각이나 행동을 바꾸는 치료입니다. 그래서 외상후증후군, 컴플렉스 트라우마 등의 효과적인 치료이고요. 이 치료는 뿌리 깊게 박혀있는 패턴,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의 패턴, 잘못 생각된 믿음, 생성된 믿음을 바꾸는 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이 트라우마 인폼드 케어는 트라우마가 우리 삶에 그리고 개인의 현재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에 중점을 두고 개인의 증상뿐 아니라 우리의 영적, 경제적, 감정적, 신체적 면에 미치는 영향에 중점을 두고 트라우마의 무게를 줄이는데 또한 중점을 둡니다. DBT는 그 인지행동 치료와 달리 심한 감정적 기복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고 또 관계 회복에 좀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DBT는 원래는 보더라인 디소더, 인격장애, 경계성 인격장애, 그리고 심각한 자살 충동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굉장히 효과적인 치료법인데요. 이 트라우마에도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또 다른 치료에는 약물 치료가 있습니다. 너무 이제 트라우마가 심한 경우는 상담 치료와 병행해서 약물 치료를 권장해 드리는데요. 보통 처방되는 것이 SSRI라는 그 항우울제가 처방이 되고요. 졸라프, 팩실, 프로젝, 에펙설 이런 약들이 굉장히 효과적으로 트라우마에 효과적인 항우울제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약물 치료와 상담 치료를 병행하시면 그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또 그립 치료는 어떤 게 있냐면요. 자살한 가족이 있을 때 그 자살한 가족들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돼 있는 서바이벌 그룹이라든지 아니면 군인들을 위한 서포트 그룹 등 이러한 그룹 치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